자, 아이고, 오늘 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엄청 바쁜 하루네. 그죠? 네. 아, 이게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참 푸닥거리를 한 번씩 하네. 오늘도 또 6월에 6.17 대책, 7월에 7.10 보안 대책, 그다음에 오늘은 드디어 8.4 대책이 나왔는데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합동 브리핑이 있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제 그다음에 뭐 서울시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제 뭐 사실 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그동안 뭐 몇 번 이렇게 여기저기 뭐 언론에서 좀 내가 보니까 뭐 완전히 새로운 거는 없는 것 같고, 그지? 오늘 이제 내용들 뭐 좀 이따 하나씩 짚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언론에 조금씩 노출이 되고 알려졌던 내용들인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냥 인상 비평을 좀 하자면 뭐 별거 뭐 새로운 먹을 거는 없는 것 같다. 뭐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이제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용적률 확대나 층고 상향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과연 기대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떨런지.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이 내용이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냥 뭐 그죠? 내용이 뭐 이게 또 있고 내가 오늘 발표한 걸 뭐 내가 인터 프린트를 했지만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발표문이고. 사실 이게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걸 언론에 뿌리기 전까지도 상당히 당정 협의,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오게 된 거는 주택 공급 확대 당정 회의도 하고 또 기재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TF 태스크포스 회의도 해가지고 그걸 거쳐서 이제 이렇게 방안이 나오게 됐는데, 자 일단은 뭐 하나씩 한번 주요 내용을 한 번씩 좀 짚어보자고. 응? 한번 짚어 나가보자. 큰 틀로 보면, 그죠? 이거는 한번 김리용 기자님이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일단 큰 틀로 보면 이번 대책에서 신규 택지를 13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게 신규 가장 주택? 큰 이게 큰 것인데요. 이제 신규 주택을 서울 내, 거의 서울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택지 하나는 과천밖에 없었거든요. 거의 서울 내에 주택을 13만 호를 2028년까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었고요. 이 중에서 좀 물량을 꽤 차지했던 게 기존에 계속 거론됐던 태릉 골프장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태릉 골프장 부지에 1만 호 정도의 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요거 발표할 때 이제 태릉 쪽에 광역교통 대책까지 함께 구체적인 건 좀 해서, 이따 다시 하고.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또 거론됐던 것 중에서 용산 그 정비창 부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거론이 됐었는데 뭐 그렇게 예상했던 게 여러 숫자들이 나왔지만 원래 한 2만 가구까지도 뭐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지.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1만 가구까지, 기존에 8천 가구였었는데 이것을 이제 2천 가구 더 늘려서 1만 가구까지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라든지 아니면 우체국 같은 공공청사 뭐 이런 것들을 복합 개발해서 뭐 공급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공급 내역을 쭉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3기 신도시나 아니면 이제 기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같은 곳들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가구 수를 늘리겠다, 이런 게 이제 큰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서 약 한 증가분으로만 따지면 2만 가구 정도 더 증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가구 수만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이곳의 용적률을 최대 뭐 500%까지 완화해서 층수를 50층까지 올리는 그러한 개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소위 얘기하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예, 공공 참여- 재개발? 네, 이게 이거 고밀 재건축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긴 했는데 공공 참여형이라는 형식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큰 틀은 일단 그렇게 되나?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오늘 이제 근데 내가 이제 간단히 저걸 좀 한번 그 발표문 내용 중에 보면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모두 발언하면서 이제 발표 아까 합동 브리핑할 때 나왔던 이제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나도 한번 좀 내가 자 우선 추진 배경이 뭐냐 이게 이 대책을 왜 내놓으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게 지난번 6.17 7.10 대책을 통해서 는 나온 게 뭐였느냐면 이른바 수요 관리 대책, 그지?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를 어떻게 하면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 집중된 내용들이었다. 뭐 그렇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랬는데 어찌 됐건 지금 이제 정부도 좀 인정한 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대 뭐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30대 중심으로 추격 매수 심리가 확산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인 매매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걸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결국은 미래 주택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게 됐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여기서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확대 방안을 추진을 하면서 정부가 이제 생각했던 세 가지 포인트는 뭐냐? 이제 이건 뭐 정부 얘기야. 각별히 유념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5대을 그대로 얘기하면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중단됨이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했다. 둘째, 미리 밝혔던 대로 타임 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 5등급이 전체의 98%를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낮기 때문에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셋째, 주택 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 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 분양,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이 되도록 고려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부가 이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뭐 이 얘긴데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건데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자. 근데 우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선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게 그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전체 이제 공급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건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그죠?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2028년까지 어찌됐건 신규 주택을 13.2만 호, 13만 가구 정도로 이제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보면 이제 표에 보면 이제 그죠? 박경 기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신규 택지, 그러니까 군부 아까 뭐 태릉 골프장 같은 신규 택지가 3.3만 가구,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서 2.4만 가구야.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 그다음에 뭐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 공급 확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는 정부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죠? 그야말로 공공 참여형이니까 결국은 뭐 주민들이 안 하면 그만 하네. 이게 주택 공급 13만 가구 크게 네 가지로 나왔는데 이 13만 가구 중에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정비사업 공공성 7만이니까. 예, 7만 가구인데 여기서 이제 고밀 재건축, 공공 재건축이 이제 5만 가구고 공공 재개발이 2만 가구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13만 가구가 나왔다는 게 조금 되게 긍정적으로 이게 사업이 잘 추진이 돼야 이게 13만 가구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할지가 이 주택 공급의 좀 실효성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규 택지 발굴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면은 저는 뭐 언제 되느냐의 문제이지만 좀 가능은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두 개 합치면은 5만 7천 가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5만 7천 가구인데 어찌됐건 이것도 뭐 사실은 2028년까지인데 뭐 생각해보면 연간 뭐 공급되는 물량이 그러면 뭐 7년간 58만이니까 그지? 그럼 뭐 1년에 한 7, 8천 가구 정도? 이 정도 추가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서울에
서 7, 8천 가구가 쉽진 않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신도시나 이제 신규 택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과는 달리 전부 다 일반 분양이 될 수 있는 뭐 물량이긴 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 뭐 세발의 원발의 오줌 누기 뭐 이런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은 좀 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숫자 자체가 과연 13만 2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많은 거냐 적은 거냐 그죠? 많은 거냐 적은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서울의 아파트가 최근 3년간을 따져보면 연 4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다. 연 4만 가구,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13.2만 호가 8년간 공급되면 연 1.6만 가구 정도 되거든. 1.65만 가구 정도 되거든. 16,500가구 정도. 내가 계산 아까 해봤거든. 그랬더니 그 16,500가구 정도라는 얘기인데 물론 4만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 적지 않지. 그러면 뭐 16,000가구니까 몇 퍼센트야 이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죠? 4분의 1은 넘지, 그죠? 그러니까 뭐한 20% 가까이 이제 되는 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지금 사실 4만 가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과연 이 정도 물량이 늘어났을 때 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이 재건축 물량 같은 경우를 만약에 뺀다고 생각하면 연간 한 7천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거단 말이지. 7, 8천 정도밖에.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걱정은 이게 사실 이번에 정부가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그 표현 홍남기 부총리의 표현대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했다는 거야. 그야말로 흔히 요즘 쓰는 말로 연끌 다 빡빡빡빡 끌고 모았는데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에 오히려 또 다른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거야. 아, 야 서울엔 정말 없구나.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진짜 없는 모양이다. 이거 다 빡빡 끌고 모았다는 게 결국 이건데, 야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오히려 신호를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아까 얘기한 재건축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정비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뭐 알다시피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공공이라는 게 뭐 솔직히 사람들이 뭐 공공이 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공공이 하면 벌써 공익성이 들어가면 내 재산권에 뭔가 좀 제한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담을 갖게 될 거란 말이지. 선입견들이 그렇지. 실제로도 있고 그게 효과로도 뭐 크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이번 8사 대책의 성공의 가장 키는 뭐냐? 결국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성공이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다 엉망인 거야. 완전히 그냥 사상 두각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니면 구두선 소위 얘기하는 이빠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사실 안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13만 저희가 언론에서도 예상하기로 뭐 10만 가구 공급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설이 많이 돌았는데 그거보다 더 이상 13만 가구를 야심차게 내놓은 거잖아요.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근데 이 절반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니 그게 상당히 좀 그렇지. 지금 뭐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 말은 그 정부가 이제 뭐 얘기한 거는 정부가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정부는 공급할 수 있는 유인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자기들 공급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게 좀 약간 확실치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미끼를 던졌으니 너희가 너희들은 이걸 물어라. 어디서 많이 네. 듣던 난 미끼를 던졌어. 결국에 근데 만약에 재건축 단지에서 그 공급량이 안 나오면 결국 책임 소재를 누가 그렇지. 져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문제도 좀. 그렇지. 아니 그 우리가 이제 뭐 이제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지만, 아니 그럼 재건축이라는 건 원래 민간 사업이야. 민간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인 건데 뭐 사실은, 그지? 근데 그걸 왜 정부가 주택 공급이 안 된 게 민간 탓이에요 이렇게 지금 돌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책임 떠는 게. 예. 우린 노력했어. 니들이 해달라는 대로 막말로 얘기해서 자 재건축도 규제를 다 풀어줬어. 이게 근데 다 풀어준 거냐? 뒤로 아니지. 한번 뒤에 보자. 그것도 하나씩 한번 뒤에. 따져보자. 일단 이게 제일 지금 핫한 게 공공재건축이니까 공공재건축부터 한번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야. 자, 이번에 풀어준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야? 좀 그런 박경 씨가 한번. 이번에 뭐 기사도 다 뭐 나온 게 50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야마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LH나 뭐 SH 등 공공이 이제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제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 그동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5층 규제 완화를 좀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50층까지 지어줄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용적률이랑 층수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기존 가구 수보다 이제 2배 이상 공급이 가능하고, 뭐 그 대신 용적률의 50%까지는 기부 체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기부 체납을 하라는 이런 조건을 내걸었고요. 예를 들면은 기존의 용적률이 250%일 경우에는 이제 500%까지 이제 상향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부 예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기존의 재건축이 만약에 용적률이 이제 250%일 때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300% 용적률을 받게 되면, 이거 내가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거야.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0%를 적용을 하고 있어. 원래 이제 법상으로는 300%인데 서울시는 조례로 250%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50% 기준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300%까지 올려주면은 이때 이제 50%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늘어나는 50% 용적률의 절반을 지금은 이제 기부 체납하도록 돼 있는 거지, 그죠? 네. 근데 이제 250%의 용적률을 500%로 만약에 500%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용적률을 500% 2배로 늘려줬을 때 이제 기존의 250%는 뭐 조합원 물량 일반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용적률을 상향해준 250%에서 절반을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공공임대가 일정 부분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 이제 정도? 또 나머지 거기서의 절반 또 이제 공공 분양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250% 늘어난 용적률의 또 절반은 일반 분양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조합의 유인을 이끌 수 있도록 좀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결국 사업성이 조금 안 좋은 비강남권 단지들에서는 이 일반 분양 용적률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서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있으니까 이 참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강남권 단지에서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사실 공공재건축을 참여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좀 제외해주겠다, 이런 설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실제로 그것도 이번에 포함이 안 됐고 적용 제외도 안 시켜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뭐 별도로 따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강남권 재건축 단지, 뭐 음마아파트, 압구정 현대, 뭐 잠실주공 5단지 이런 데서는 뭐 이 공공 재건축에 사실 참여하기는 높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취재했을 때도 이 기부 체납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 물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불만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또 강남권 단지에서는 최근에 좀 이제 트렌드가 고급 주거 단지를 좀 조성하는 게 이 강남권의 트렌드인데, 이게 지금 정부는 사실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 강남권 조합들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고급 주거 단지로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좀 그거와도 되게 공급 물량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거와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조금 반발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단순하게 따져보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일반 분양이란 결과적으로 조합의 순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각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담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지겠지, 분명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일반 분양 2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늘어나는 용적률 첫 번째, 내가 이제 좀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고려해봐야 될 점, 첫 번째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겠다고 하지만 500%까지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그 외에 나머지 건축법상, 주택법상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습니다. 일조권이라든지 50층까지 또 올릴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지만 그 주변 여건에 따라 가지고는 모든 지역이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닐 거라고.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500%까지 못 갈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300에서 500%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을 거라고. 그러니까 건축 실제로는 500%를 하더라도 500%못 찾아 먹는 데가 대부분이야. 지금도 250% 용적률을 하지만 250%까지 못 찾아 먹는 데들 꽤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도로가 이제 대로에 뭐 접해 있거나 뭐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면은 또 이제 작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마 500%까지 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기타 나머지 규제들 아까 얘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 분양가 상한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건축 이익 부담금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익 부담금 내고 났을 때 순수하게 얼마가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겠지. 물론 아직까지는 아무런 어떤 오늘 그래서 이 발표 속에 내 생각에는 정부가 일부러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안 담은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 다 있겠지. 하나는 좀 워낙 급했다. 첫 번째. 급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단 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두 번째. 그걸 넣어서 하기보다는 일단 에드버런을 띄워서 이제 전체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지 이제. 그럼 그걸 보고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겠다. 방향을 좀 잡아가겠다. 이런 아마 두 가지의 이제 그 어떤 그 배경이 좀 깔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참여 강남은 굳이 이걸 안 하더라도 뭐 사실 우리가 기사 썼지만 오늘자에 기사 썼지만 뭐 아니 뭐 지금 빨리만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지? 더 규제 완화도 필요 없고 그냥 빨리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안전진단도 빨리 통과시켜주고 사업시행 인가 내주고 그냥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잘 할게요. 사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라고 사실은 보여지거든. 왜냐하면 이미 뭐 음마 같은데도 50층 재건축 포기했잖아, 그지? 50층 필요 없다. 우리 뭐 그냥 해도 된다. 그다음에 뭐 잠실주공 5단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들도 되게 보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제 지금 분위기는 워낙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좋기 때문에 사실 그냥 빨리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정부는 어찌됐건 결국은 재건축 허용을 통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제 공공분양을 좀 뽑아내겠다. 이제 그런 뭐 얘기 아니겠어? 이제 그런 취지겠지. 그래서 이제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는 하지만 인센티브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지. 뭐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인센티브를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뭐 여기 공공재개발도 그래서 이미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지만 아직 뭐 얘기 나오는 데가 거의 없는 거 아니야? 공공재개발 이게 2만 가구로 돼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니까 구역이 해제된 지역이거나 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13만 가구 주택 공급 물량이 2021년부터 2028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재개발 사업을 좀 염두한 곳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2028년으로 잡은 게 이게 거의 2만 가구 중에서 사실 여기 이 지역들도 얼마나 될지 모르고 여기서도 사실 뭐 한 절반으로 깎이면 1만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입주가 상당히 아직 한참 멀어서 이 공공재개발도 뭐 사실 또 거꾸로 자 그러면 역으로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정부의 기대대로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재건축으로 임대나 공공분양 물량이 막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좋겠지. 근데 그러면 그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에 공급이 될 것이며 그럼 예를 들어 강남은 아파트가 지금 평당 최소 아무리 작아도 뭐 4천에서 5천만 원인데 그럼 30평대 기준에 13억이야. 근데 13억짜리를 정부가 만약에 그 땅값하고 뭐 이런 거 그냥 매우 싸게 이제 매입을 하겠죠.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기부 채납을 받는 거니까 결국 그렇다고 뭐 무상으로 받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이제 지금 하는 방식이 대개 보면 표준 건축비로 그냥 땅값은 없이 이제 집만 이제 사는 아마 이런 방식이 될 것 같거든. 건축비는 좀 건물만 사는 방식. 지금도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친다면 사실 33평 아파트가 지금 표준 건축비 해봐야 평당 350에서 4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400만 하면 1억 한 2, 3천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강남 한복판에 1억 2, 3천짜리가 나왔어. 물론 이제 그거를 그러면 1억 2, 3천짜리를 하면 정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로또지 정말, 그지? 어마어마한 로또가 될 텐데 그 로또를 과연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될 거라고, 그지? 그 부분도. 그럼 누가 그럼 거기 누구한테 줄 것이며 공공분양 대상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것도 뭐 서로 나를 달라는 둥 뭐 서로 막 난리가 나겠지. 그걸 왜 신혼부부하고 그러면 청년한테만 줘야 되느냐?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아. 아니 왜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왜 처음부터 집이 필요하냐? 예전에 우리 아버지 나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니 다 처음에 시작은 전세 월세로 시작해가지고 돈 모으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집 사고 그러는 건데 아니 왜 청년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다 집을 사게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그거는 결국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이번에 공급되는 13만 호 신규 13만 호 중에서 절반은 이제 청년 신혼부부를 그렇지, 들어올 지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 발표문 밑에 딱 밝혀놔서 그러니까. 네, 이 공급되는 거는 거의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지금 돌아갈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왜 청년하고 신혼부부한테 주냔 말이야. 그 청년하고 신혼부부만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야? 아니 뭐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그럼 뭐 사람도 아니고 뭐 뭔데 그러면은 뭐 너 그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을 배정하는 거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전체 100% 물량 중에 뭐 청년 신혼부부 공공분양 중에 청년 신혼부부는 20% 배정하고 그다음에 뭐 노약자들 대상으로도 한 10% 배정하고 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도 10% 배정하고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 아니, 나는 그건 좋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전체를 다 뭐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한다든지 대부분을 다 거기다 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오히려 그들한테는 사실은 처음에 임대주택이 필요하지.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겠지 사실은. 처음에 다 임대주택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본인들이 자기 능력으로 뭐 집을 사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자본주의 국가 아니야? 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공공재건축 부분은 또 우리가 뭐 앞으로 이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야. 그리고 층수도 지금 50층까지 한다지만 50층까지 아마 뭐 지역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올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거고 편차가 클 거라서 이제 뭐 재건축 단지들이 뭐 여기저기 계산기 막 두드려 보겠지. 그다음에 공공이 보통 참여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까다롭단 말이야. 이미 지금 공공관리 제도가 이미 서울시에서도 공공관리 제도를 하고 있잖아. 그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데 공공관리 제도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왜? 계속 공공관리를 받으면은 뭐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의 어떤 이익보다는 공공이라는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닥 그렇게 선호하는 방안은 아닌 거지. 오늘 그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게 그 사업 시행인가 받지 않은 단계에 놓인 사업장 93개 사업장 약 26만 가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 정도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5만 가구로 가구다. 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20%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 추산은 사실 뭐 대외빈지는 모르겠으나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이게 실제로 20%가 어떻게 좀 집계된 건지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공공재건축 참여하려면 조합원들 이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강남권이랑 강북권 뭐 이런 사업장별로 이제 이거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사업을 쉽지 않을 수 있어. 3분의 2 동의가 네. 굉장히 어려워 저게. 3분의 2 동의 받는 게.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라서 3분의 2라서 굉장히 쉽지 않은 거야 사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그리고 이게 시간이 정부가 원하는 그 수준만큼을 그러니까 이게 뭐 5만 가구 좋다 이거 할 수도 있겠지. 뭐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에 앞서서 지금 사실 해야 될 선제적으로 재건축에 지금 묶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지? 안전진단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냐 안전진단도 있고 첫 번째가 안전진단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하여간 좀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지금 재건축을 묶어놓은. 근데 사실 입주권 주는 것도 2년 뭐 들어 있어야 입주권을 주겠다는 한쪽에서는 또 묶고 있잖아 지금. 네. 한쪽에서는 묶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풀어준다니까 그게 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물론 이제 뭐 민간 일반 재건축은 그러면 더 묶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일반 재건축은 더 묶고 야 이쪽으로 들어와라 공공으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압박을 해 나갈 가능성도 있겠지.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는 재건축 단지에만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동의가 없는 단지들은 좀 불이익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안 하겠다는 단지들은 분명히 이제 지금처럼 더 묶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공공으로 막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나 이게 또 세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고 뭐 복잡해 사실은 이게 뭐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용적률 단순하게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조합원이라면은 진짜 정부가 영끌을 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영끌을 해서 이렇게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얼마나 이제 막바지에 한계에 도달한 건데 이런 재건축 단지에게도 일정의 유인을 제시를 한 건데 사실 급한 거는 저도 정부가 급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이 과정을 보면은 결국에 조합원들의 목표는 수익률 상승이지 층수 상승이 아닌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게 엇갈리다 보니까 조금 현실이랑 또 괴리가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근데 어찌됐건 뭐 아까 홍남기 부총리도 결국은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은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한다라고 해놓으면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를 하겠다. 근데 결국은 이 얘기는 이런 거면은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어, 그지? 결론적으로 90% 이상을 다 만약에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거를 해서 무슨 실익이 있다고 이거를 재건축 단지들이 하겠냔 말이지. 약간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막 허용해 주자니 분명히 또 있는 자들한테 결국 니들이 결국 이렇게 또 특혜를 주는구나라고 이제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겠거니 걱정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니까 이제 야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환수할게다. 근데 또 이래놓으니까 또 이게 이러면 또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속으로 내심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이건 요 정도 하고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테니까 두 번째 것 중에 보면 이제 신규 택지 부분은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그냥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게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뭐 서울에 사는 뭐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반가워하는 소식일 것 같아. 왜냐하면 다 일단 뭐 내가 청약을 해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단지들인데 이 단지들이 또 어찌됐건 입지들이 다 괜찮잖아 지금. 네. 그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데 뭐 대표적으로 태릉 나온 게 골프장. 태릉 골프장. 근데 여기는 뭐 교통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문제가 지적될 것 같아서 이번에 교통 대책도 좀 같이 발표했더라고요. 그리고 용산 이제 캠프킴 그리고 캠프킴도 참 좋지. 정부 가천청사 있고 그리고 서울 가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뭐 1000가구 정도 있긴 그것도 한데 서초동에 있는 거 아니야? 예, 이게 거기도 끝내주지 그치. 고속터미널 그쪽에 맞아, 있는 맞아. 쪽이라서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 이것도 양재동 있는 쪽이잖아. 예. 여기도 뭐 위치 쭉 끝내주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상암 DMC라든지 DMC. 뭐 마곡 이렇게 그렇지. 계속 좀 수요자들이 관심이 많던 지역들에서 물량이 많이 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실수요자들이 이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또 추진을 잘 하면은 관심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데가 아직 이거 거의 이제 없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아까 얘기했지만 연끌까지 해서 다 끌어낸 게 이만큼이니까 어찌 생각하면 이번에 참 통장 갖고 있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 정부 입장에 뭐 실수요자들, 집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건축 아까 얘기한 공공분양이나 이런 것들 싸게 나올 테니까 뭐 그런 거 기다렸다가 그냥 사면은 정말 싼 값에 아까 계산했지만 실제 그거보단 더 아마 이제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뭐 조건들이 붙을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있었던 게 일단 그게 큰 거는 대략 그 정도인 거 그죠? 두 가지지 뭐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지.
네. 그리고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뭐 사전 삼기 청약 신도시, 뭐더 그렇지. 늘린다고 늘리겠다. 했는데 그거는 뭐 사실 뭐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뭐 이거 있었고요. 근데 3기 신도시도 저도 계속 뭐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신도시는 교통대책이 사실 국토부에서 엄청 광역교통대책을 좀 잘 짜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1, 2기 신도시 때 불편한 게 워낙 그렇죠, 많아서 그렇죠. 이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좀 그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호재로 인식이 돼서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철저히 모니터링 해가지고 만약에 시장 불안 요인이 생긴다 그러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등의 뭐 조치들을 좀 취하겠다 이런 얘기도 담겨 있네. 전반적으로는 강력한 주택 공급의 시그널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체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전혀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도심 신규 부지 개발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뭐 기존 부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 뭐 착공 어쩌고 해서 분양될 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에서 뭐 6개월에서 1년은 최소한 걸릴 텐데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닌데 잘 모르겠네. 근데 사실 신규 택지 이런 것도 상암 DMC 부지 2,000가구 공급한다 그랬는데 여기 랜드마크 짓는다고 막 했던 곳이거든요. 상암 DMC. 그렇지.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몇 군데에서 사업이 좀 용산 캠프킴도 미군 마찬가지고. 협의 그런 것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태릉 골프장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주변 주민들은 태릉 골프장 개발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야 지금. 그 반대하지 말라는 파가 있고 개발되면 우리 집값 올라야 좋아 이런 지금 그러니까 막 지금 그런 부분들도 이게 많이 걸려 있을 거야. 사실. 그리고 이번에 과천청사에 그 과천시에서 좀 전에 안 그래도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라는 그렇지. 시장이 발표를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번에 서울 말고는 여기만 유일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좀 변수가 있어서 속도가 어떻게 날지는 좀 그러네. 미지수이긴 하죠. 오케이. 전문가 한번 우리 뭐 그러면 누구 한번 좀 전문가분한테 오늘 대책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